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됐는데요. 결정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국은 과연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단지 경제력으로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되기 때문이죠. 선진국은 경제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독창적인 국가를 뜻하는 반면 산업화가 낮고 인간 개발 지수가 낮은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언크테드 설립 이후 57년 만인 2021년에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이유 중 첫 번째는 국민의 노력과 열정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지만 국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한국의 산업 구조는 1990년대부터 서비스 산업과 IT 산업이 추가되어 다양화되었습니다. 지금은 IT 문화 콘텐츠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산업도 다각화되어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로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한 원인 중 하나는 고등교육의 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세기 중반부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고등교육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인적 자원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공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지원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에도 높은 수준의 직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은 풍부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동통신과 초소형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정보통신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한국에서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출시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해왔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많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산업에서는 삼성, LG,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수출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품목도 다양해져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출현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또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수출 총액을 꾸준히 높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고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결코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선진국이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고용, 불평등,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